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9월 12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일단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단식 13일째 검찰에 출석을 해서 장기간 이 조사를 받다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으로 그 출구 전략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검찰 조사가 초단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아마 검찰도 그런 여러 가지 불상사를 우려한 때문인 걸로 보였는데 1시간 50분 만에 이 조사를 종료를 해버리고, 보통 그 전에 그 이재명이 갔을 때 한 10시간 정도, 11시간 뭐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1시간 50분 만에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서를 열람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 50분 만에. 그러니까 대북 송금 2차 조사죠. 대북 송금 2차 조사는 1시간 50분 만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 건강을 고려해서, 건강 상태를 감안을 해서 지금 단식 13일째 들어갈 때도 거의 뭐 힘이 없는 상태로 들어갔죠. 그래서 신속히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조사를 종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출구는 되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끝난 게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백현동 비리 의혹과 이 대북 송금,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조사는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돼서 둘을 병합을 해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이제 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일단 이재명을 겨냥해서 1년 동안 진행된 이 두 가지 혐의 조사, 이 두 가지 혐의 조사는 검찰 차원에서는 일단락됩니다. 물론 나중에 또 공소 유지에 들어가겠지만, 자,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닌 것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수원지검이 오늘 조사를 한 이재명을 초단시간 조사를 한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하게 되겠죠.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영장 청구를 이번 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는 이번 주 이 병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이번 주 한 금요일쯤,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쯤, 월하쯤 이렇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 있으니 이재명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죠.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고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검찰이 일단 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죠.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하면은 법원은 이 이재명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검찰은 이 대검,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까지 다 거쳐서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회에서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이 검찰과 법원, 법무부를 거쳐야 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고 25일 표결에 붙여질 것이다. 이 관측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 약간의, 그러니까 사건을 병합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구속영장 청구에도 한 며칠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법원을 거쳐서 대검을 거쳐서 다시 이 법무부 또 대통령 재가 이거를 거쳐서 국회까지 가면은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그 일정을 다 감안을 하면은 25일 날 체포동의안, 이재명 체포동의안 두 번째죠. 저번에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아슬아슬하게 이재명이 방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했는데 거기 꼼수가 다 숨어 있죠. 정당한 그 구속영장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이거 단식까지 하고 하는 상황이니까는 부당한 구속영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건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청래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 이 투표를 보이콧하자
그래서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부결시키자. 그런데 그 경우 부결은 안 되죠. 다음 회기에 또 올라가고 합니다. 그 투표를 못하면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구속만은 지금 피하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백현동 그리고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 검찰 수사가 마무리가 돼서 이제 구속 여부만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수사는 지금 계속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다 마무리 짓지 못한 뭐 정자동이나 뭐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사건들도 있지만 새로 또 나온 사건들도 있죠. 바로 이 사법방해 게이트, 그리고 또 대선 농단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법방해 아시다시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 달 동안 재판을 막 공전시키면서 이 부인을 내세우고, 이화영의 부인을 내세우고, 또 민변 변호사를 또 내세우고, 민변 변호사 이번에 2번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화영 재판이 있었는데 이화영이 또 자백을 했던 것을 번복을 하니까 재판부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도저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번복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데, 이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사법방해죠. 이 사법방해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사법방해죄라는 것은 미국은 있고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결국은 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위정을 교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법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 수사가 앞으로 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수사를, 그 사법방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그때 이화영의 핵심 측근을 만나고 이화영 부인과 통화를 하고 있던 박찬대도 검찰에 오라고 통보했지만은 지금 가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김용, 이재명의 핵심 측근 김용도 유동기획에서 돈 받은 그 정황을 알리바이 하기 위해서 또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그것도 사법방해로 지금 수사 대상이 와 있고, 지금 이재명의 단식 이슈를 덮어버릴 정도로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대선 공작, 그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이 사건도 특히 이재명이 배후에 있다. 그 부분을 놓고 특별수사팀이 꾸려져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은 본인에 대한 수사 때문에 지금 단식을 하는 것이라면은 계속 단식을 해야 됩니다. 검찰 수사 오늘 그 백현동 또 쌍방울 마무리됐다고 단식을 푸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수사를 그 단식을 하면서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오늘 아마 이 검찰에서 초단시간 내 수사를 받고 왔기 때문에 또다시 출구 전략을 찾는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 좀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물어보던데, 이재명이 이 사법방해를 이렇게 막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법방해를 하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덜어누워버리는, 단식까지 하면서 자기 몸까지 상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법 처리를, 특히 구속을 피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자, 일단은 본인의 뭐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거죠. 대표직 사퇴 뭐 이런 것을 막아보고,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파산이 되는 것을 피해 보려는 건데, 정치적 파산을 당하면은 지금 구속되고 하면 본인의 대통령 꿈은 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외에도 이 장기 복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닌가, 이런 말들이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과거에 한번 그 짧은 기간 동안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사 사칭, 성남에서 불과 37살 때, 성남 참여연대 대표를 하면서 37살 때 박커브요 특혜 분양 사건 때 그때 검사 사칭을 해서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벌금형으로 풀려났지만은. 자, 그래서 그때 구속됐던 그런 그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장기 복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단식까지 하면서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닌가, 그런 그 이야기도 지금 여의도 정가 그리고 법조계에서 그 회자가 되고 있죠. 이재명은 오늘 출석을 하면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재명 본인이 스스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중대범죄가 상당히 많죠. 그때 1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그때 구속됐으면 과연 형량이 어느 정도 됐을까. 1차 때 대장동 비리, 위례 신도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런 혐의들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만 국회에서 방탄을 해버렸죠.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부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장법원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구속영장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 안에 담은 내용 중에 본인은 이재명은 오늘 중대범죄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구속영장에 보면은 이재명 피의자의 재질이 불량함에도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은 징역 11년을 훨씬 웃도는 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 그런 중대 범죄자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을 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15일 날 시작이 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단식으로 이것도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대장동 이 부분도 중형이 확정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지금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텐데 제3자 뇌물죄로 이미 입건이 된 상태인데 제3자 뇌물죄는 이 정도 중하면은 그러니까 북한에 김성태가 돈을 대신 전달했기 때문에 이재명을 위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되죠. 이것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지금 배임 혐의인데 또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때 백현동의 김인섭이 그 정바울 개발업자에게 200억 원을 달라 해서 100억 원은 이재명과 정진상의 몫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만약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뇌물죄는 형량이 엄청나게 더 무겁습니다. 제3자 뇌물죄, 또 뇌물죄 이런 혐의로 중형을 받을 게 분명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단식까지 해가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어떻게든 검찰 소환을 피하고 검찰의 구속을 피하고 그리고 다시 방탄표를 세우고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고 그것을 다시 말로만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을 다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재판도 계속 연기를 하고 자 이런 전술을 쓰고 있다. 본인이 정치적 파산되는 것도 정치적으로 파산당하는 것도 그렇지만 장기형, 장기 복역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단식까지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걸 이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재명 본인의 어떤 장기 복역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기 그리고 또 본인의 정치적 어떤 야심 이런 것 때문에 전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이상 지금 전국이 파행을 겪는 자 그리고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9월 1일부터 딱 정기국회가 시작된 전날부터 이재명이 단식에 들어가면서 국회 활동을 방해를 하는 그런 사법방해뿐이 아니고 지금 입법부 활동도 방해를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